이야기는 어린 소녀가 혼자 남겨진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도깨비 무리가 마차를 박살낸 후에 말이죠. 도깨비들은 소녀를 끝장낼 참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수수께끼의 소년이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에 뛰어듭니다. 소녀는 이 모험이 얼마나 험난한지 깨닫습니다. 몇 년 후 로스트는 치유사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치유 마법 하나밖에 몰라 매우 약합니다. 그 때문에 파티에서 쫓겨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쓸모없는 놈이라는 험한 말을 듣습니다. 어느 날 로스트는 길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 그와 팀을 이루자고 부탁합니다. 길드 전체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놀랍다는 듯이 굳어버립니다. 누군가가 하필이면 로스트에게 파티 신청을 하다니 말입니다. 로스트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어리둥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들고 있는 팻말을 가리키며 자신의 무리에 들어올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르시나이며 자신을 소개하며 파트너가 필요한 무술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스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길드의 접수원이 아머스트가 달려들어 나르시나의 어깨를 잡는다. 그녀는 로스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물론 치유사이지만 그가 배운 건 약한 치유 마법 하나뿐이다. 어릴 적부터 모험가 일을 했지만 강력한 치유 마법도 여러 명을 동시에 치유할 수도 없다.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웃음거리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개의 칼날이라는 조직에서 그를 한동안 받아줬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형편없었기에 결국 쫓겨났다. 이제 모두가 그를 실패자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그를 팀에 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머스트는 나르시나에게 경고하며 그녀가 그와 함께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로스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일해서 돈을 벌다니. 하지만 나르시나는 돈이 많으니 수익은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나르시나는 두툼한 동화방을 꺼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곳에서는 그녀가 거리를 잘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녀는 바로 강도를 당했을 거예요. 아머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르시나는 아머스트에게 조언에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으로 보아 아머스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머스트는 나르시나가 이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몇 가지를 연결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초보 모험가들을 도와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아머스트는 그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녀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약간의 요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나르시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로스트와만 함께 할 거라고요. 그녀는 그 결정을 고수합니다. 아머스트는 여전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르시나가 단호하게 결정했으니 그녀는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르시나는 서류에 대해 궁금해하며 아머스트는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길드 크루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등록. 로스트가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르시나에게 서명을 요청한다. 그녀는 로스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들킨다. 허둥지둥하지만 서명을 한다. 로스트가 수수료를 지불하자 계약이 성립되고 길드를 나서며 그들은 공식적으로 파티가 된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마르다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다음 목적지가 바로 그곳 마르다트 미궁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아무도 마르다트 미궁 끝까지 탐험한 적이 없어서 미궁 어딘가에 어떤 괴물이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저 아래 광경이나 깊이를 말이죠.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모험가들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큰 보상을 노리며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트가 최대 규모의 미궁 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나르시나는 로스트의 말을 놓치지 않고 경청하지만 약간 긴장한 기색으로 바로 미궁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아머스트는 나르시나가 아직 신참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로스트에게 경고했고 로스트도 분명 기억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궁에서 새어나오는 마법 때문에 괴물들은 도시 주변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숲, 숲지, 평원 모두 괴물이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 평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한 괴물들만 나타나거든요. 보통 초보 모험가들은 약간의 전투 연습을 위해 평원에서 시작하지만 그 지역이 너무 넓어서
싸울 괴물을 찾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 미궁에서는 괴물들이 때로 나타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괴물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로스트는 나르시나가 가장 빠르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스트는 나르시나가 가장 빠르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르시나는 로스트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입구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미궁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녀는 선두에 서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전투와는 앞장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통 로스트는 미궁에 들어갈 때 뒤처지지 않는데 그녀가 선두를 맡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던전을 통과하는 동안 그녀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르시나가 싸움에서 제대로 대처할 실력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의심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알고 보니 나르시나는 싸움 실력이 뛰어났고 그녀는 주먹 다짐을 잘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블린들을 척척 해치웁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쓸어버리고 로스트는 그녀의 솜씨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고블린들이 쓰러지자 마법의 돌들을 남기고 로스트는 그것들을 줍습니다. 그는 나르시나에게 모험가들이 이 돌들을 길드에 가져다 돈으로 바꾼다고 설명합니다. 나르시나는 길드가 그 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며 로스트는 그 돌들은 마법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온갖 도구와 장비에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나르시나는 책상머리에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5개의 돌을 얻었고 고블린 돌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하룻밤 묵을 곳을 구할 만큼은 충분히 벌었어요. 로스트는 그만두고 돌아갈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벌지 선택권을 줬어요.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나르시나는 정말 신이 났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찬성했어요. 그들이 더 안으로 들어가자 로스트가 갑자기 나르시나를 잡아당겨 뒤로 잡아 끌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그가 돌을 집어 앞에 타일에 던져놨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함정이었어요. 로스트가 막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곧바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을 것이다. 나르시나는 놀라서 그가 어떻게 함정을 발견했는지 묻는다. 로스트는 그 타일이 다른 타일들보다 회색 음영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감탄하지만 함정을 발견하는 것은 보통 도둑의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로스트처럼 치유사가 이런 것에 어떻게 그렇게 날카로운지 궁금해한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험가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몇 가지 요령을 익혔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궁을 계속 지나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크 한 마리가 복도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다. 로스트는 오크가 중급 몬스터라서 방심했어요. 미궁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나르시나는 그 크기를 보고는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어봐요. 로스트는 도망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둘이 합치면 오크를 쓰러뜨릴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르시나가 준비가 안 됐다면 싸우게 하려 하진 않아요. 나르시나는 그의 판단을 믿고 이길 수 있다면 함께 싸우겠다고 해요. 준비를 마치고 나르시나가 오크에게 돌진해요. 하지만 첫 발차기가 적중했을 때 마치 괴물 대신 단단한 바위를 친 기분이야. 오크가 그녀를 으스러뜨리려고 곤봉을 휘두르지만 나르시나는 손으로 간신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충격에 그녀는 갈 곳 없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오크는 다시 공격을 준비합니다. 로스트가 뛰어들어 단 한 번의 정확한 검격으로 오크를 쓰러뜨립니다. 그는 나르시나의 안부를 확인하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구해줘서 놀라워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힐러인 로스트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로스트는 수년간 싸움 실력도 익혔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크로부터 마법석을 가져와 갑니다. 고블린들한테서 얻은 것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마법이 담겨 있으니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로스트는 그들이 하루에 충분한 돈을 벌었고 나르시나의 실력도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길드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지만 나르시나는 아직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계속 하고 싶어 했죠. 로스트는 동의했고 마지막까지 진행한 결과 상당한 양의 마법석을 모았습니다. 길드로 돌아와 모든 것을 아머호스트에게 넘겨줍니다. 그녀는 단 반나절 만에 그렇게 많은 돌을 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오크돌을 발견하고
곧바로 로스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나를 미궁 특히 중간층 근처로 데려가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했는데 화가 난 겁니다. 초보자라서요. 로스트는 나르시나를 미궁 깊숙이 데려가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보자 수준에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은 고블린과 싸우는 거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크가 그들이 있는 상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르시나도 로스트의 말을 뒷받침하자 아머스트는 그를 믿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보자 지역에 고레벨 몬스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머스트는 지하 미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마 좋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고는 로스트에게 그들이 모은 보석들을 모두 팔 계획이냐고 물어봐요. 로스트가 그렇다고 하자 엠허스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녀는 로스트의 대금을 준비하며 너무나 들떠 있어요. 나르시나가 마법석 구입에 흥분한 엠허스트를 보고 로스트는 엠허스트 같은 길드 직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험가들에게서 보석을 구입할 때 큰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해요. 돈이 준비되자 로스트는 그들이 받는 돈의 액수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아머스트는 그중 절반이 나르시나에게 돌아간다고 일깨워줍니다. 로스트는 알고 있지만 그의 목만 해도 예전에 번개 칼날과 함께 일할 때보다 10배는 더 많습니다. 그때 그는 번개 칼날이 그를 계속 속여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암허스트는 그것을 매우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나르시나는 그에게 길드가 개입하여 임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아머스트는 로스트가 원한다면 돈을 돌려받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해보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파티를 갖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새로운 파티를 갖고 있고 더는 라이트닝 블레이드와 관련된 일은 더 이상 없어. 로스트가 떠난 후 길드 지부장이 나온다. 아머스트가 돈을 세느라 바쁜 동안 지부장은 핸섬이 다가와 로스트가 방금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아머스트가 로스트를 어떤 파티에도 소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런 바보를 어떤 그룹에도 보낼 리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팀을 이루고 싶어하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편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여관에 도착하고 여관 주인의 딸이 그들을 맞이한다. 그녀는 나르시나가 그의 파티에 새로 들어온 여자아이냐고 묻고 로스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소문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로스트가 파티를 함께할 사람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건 그렇고 그녀는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로스트는 식사를 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먼저 방을 예약하고 싶어서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하러 갑니다.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방을 쓸지 두 방을 쓸지 묻고 함께 잘 것이냐는 약간의 장난을 섞습니다. 나르시나는 그 생각에 얼굴을 붉히지만 로스트는 재빨리 각자 방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르시나는 그와 침대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을 크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그날 밤 늦게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르시나가 방에 혼자 남게 되자 그녀의 마음은 몇 년 전 로스트와 처음 만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심각한 사고로부터 구해주었고 그의 기본적인 치유 마법으로 그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험가가 되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나르시나는 밤낮으로 훈련에 매달렸고 로스트가 예전 파티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도로 달려가 그와 팀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대에 누워서야 그녀는 깨닫습니다. 로스트는 아마 자신을 기억조차 못할 거라는 것을.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녀는 많이 변했으니까요. 키도 더 커졌고 옷차림도 달라졌고 심지어 머리 색깔까지 파란색으로 염색했으니까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야 그녀는 깨닫습니다. 로스트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신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이 도시 사람들이 로스트를 정말 강한데도 바보 취급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로스트가 맹렬한 히드라와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옛 동료들과 함께 말이죠. 그들은 고전하고 있고 동료 중 도둑은 크게 다쳤습니다. 로스트가 나서서 그녀를 치료합니다. 그녀는 그의 치유 마법이 독에도 효과가 있는지 묻고 그는 효과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녀는 스스로 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이 투덜거리자 상관이 쏘춤춤 추모 좀배 첩소 소광이 와붙이며 징징대지 말고 치료를 서두르라고 말한다. 도둑은 바보 같은 우두머리를 향해 싸울 형편이 아니라고 받아친다. 우두머리는 로스트를 돌아보며 그에게 치료하라고 명령한다. 로스트는 해독제를 가져오라고 말했지만 우두머리가 값이 엄청나다는 이유로 사는 것을 아까워했다고 일러준다. 우두머리는 로스트에게 책임을 돌리며 팀의 치료사임에도 기본적인 치유 마법밖에 모른다고 비난한다. 그러고는 공포에 얼어붙은 마법사 아르미아를 불러 히드라에게 마법을 쓰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괴물에게 불덩이를 던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리더는 좌절하며 자신의 부하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이 자신들의 역량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소리치며 도망친다. 아르미아는 그를 뒤쫓고 로스트는 도둑 사베리아가 어깨를 빌려주며 도망치도록 돕는다. 다음날 로스트는 작전 실패에 책임을 지게 되어 그룹에서 쫓겨난다. 사베리아는 그가 히드라를 쓰러뜨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로스트는 그녀와 리더가 너무 들떠서 그랬다고 반박한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지적받은 팀장은 로스트가 자신들을 비난하는 건지 묻습니다. 로스트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르미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겁에 질린 아르미아는 무너져 로스트를 모든 것의 원흉으로 지목합니다. 알고 보니 로스트는 이 모든 것을 꿈꾸고 있었고 깨어나 그 기억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을 마시며 6년 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이미 바보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고의 모험가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팀에서 그에게 합류 제안을 했고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치유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그를 괴물들 앞에 던져버렸어요. 미끼로 이용한 거죠. 로스트는 괴물들의 공격을 피하며 달아났어요. 자신이 미군 고아로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생각하면서요. 평생 그런 식으로 대우받았으니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괴물들이 그를 쫓는 것에 지치자 그의 파티를 공격해서 전멸시켰어요. 로스트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아무도 자신을 진정한 모험가로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때 그는 마차를 공격하는 고블린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안에서는 한 소녀가 괴물들로부터 숨고 있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한 목숨을 바쳐 그녀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지만 괴물들은 그를 쓰러뜨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소녀가 그의 앞에 서서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들이 나타나서 간신히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했고 그는 단 한 명의 소녀조차 지키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좌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감사하며 기사들이 그가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더라면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괴물들과 싸우는 모습이 멋있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그는 그녀가 다친 것을 알아챘고 재빨리 회복 마법을 사용했죠. 그녀는 다시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치료밖에 없다고 말했고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을 미끼로 사용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마음이 아파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라서 모험가가 되어 그의 파티에 합류하여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죠. 로스트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지만 그녀가 기사들과 함께 떠난 후 그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사들과 함께 떠난 후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봤어요. 아마 귀족 집안 출신일 테니 언젠가 함께 팀을 이룬다는 생각은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에게 희망의 불씨를 주었고 그는 모험가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검술과 마법을 가르쳐줄 멘토들을 찾았습니다. 힐러로서 치유 마법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는 다른 여러 기술들을 숙달했습니다. 훈련 후 그는 마침내 번개의 칼날들과 함께할 새로운 동료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꿈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기에 그는 오늘날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의 말이 아니었다면, 모험가 생활을 그만두었다면 그녀와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에 잠긴 그에게 나르시나가 문을 두드리며 함께 아침을 먹자고 한다. 그는 승낙하고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간다. 다음 장면은 미궁 안의 그들이다. 로스트는 오늘 지하 깊숙이 내려갈 거라고 말한다. 곧 그들은 순간이동 마법진이 있는 미궁의 한 층에 도착한다. 나르시나는 전에 본 적이 없다며 신이 난다. 로스트는 모든 미궁에 이런 마법진이 있는 건 아니고 마법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 장소가 발견된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도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나르시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들뜁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그녀의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는 다른 순간이동원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가려면 반대편에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나르시나는 도시에 원이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몬스터들이 도시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설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몬스터들은 이 원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수백 년 전에 잊혀졌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어요. 그들은 순간이동 원에 들어가 중간층으로 이동합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여기 몬스터들은 전보다 더 강하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전투 중인 장면으로 바뀝니다. 로스트는 자신의 몫의 몬스터들을 처리하지만 나르시나가 한 마리를 공격하려 하자 주먹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로스트는 그것이 영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몬스터 릭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리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을 거예요. 나르시나는 그 몸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트는 마법 없이는 불리하니 후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나는 자신이 리크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로스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챕니다. 그는 리크의 주의를 끌고 있는 동안 나르시나는 숨어서 공격 준비를 합니다. 로스트는 달리면서 충분한 훈련만 받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나, 즉 내면의 정신 에너지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으로 리크 같은 영적 존재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한편 나르시나는 주먹에 프라나를 모아 한 방에 리크를 쓰러뜨립니다. 승리에 기뻐하지만 로스트는 그녀가 다쳤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상을 확인하며 그는 그녀가 릭 공격 중에 다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건을 꺼내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걸며 그것은 치유 마법의 효과를 높이는 마법, 아이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아이템 안에 마법석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길드는 모험가들로부터 이 마법석을 모아서 장인들에게 넘기고 장인들은 그것을 마법 아이템으로 만들어 모험가들에게 돌려줍니다. 나르시나의 치료가 끝나자 그녀는 로스트에게 마법석의 판매 가격이 얼마나 될지 묻습니다. 로스트는 상당한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머스트에게 돌을 팔고 그녀는 그들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스트는 마법석으로 번 돈에 놀랍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중 길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먹 다짐을 할 태세인 두 모험가가 있습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모험가들이 이 마을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르시나는 아머스트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곳곳에 어슬렁거리는 수상쩍은 모험가들을 눈치챕니다. 로스트는 진지한 모험가들에게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며 이 난장판에 분명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제를 돌려 호화로운 저녁을 제안합니다. 급여를 받았으니 맛있는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장면은 여관에서 고급 음식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관 주인은 로스트가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말합니다. 그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A를 주문합니다. 그것을 본 나르시나는 자신도 A를 주문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아이 취급을 받은 것에 화가 난 나르시나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르시나는 로스트에게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탑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구조물들을 여러 곳에서 보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로스트는 좀 이상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한번 호기심이 생겨 탑을 짓는 인부들에게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누가 고용했는지 왜 탑을 짓는지 몰랐습니다. 나르시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로스트는 건설업자는 설계도와 현금을 가진 중개인과만 거래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중개인은 또 다른 중개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인은 또 다른 중개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개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설업자와 실제 소유주 사이에는 중개인들의 온갖 사슬이 있었습니다. 나르시나는 이 탑들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로스트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별 상관없다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는 그들이 이 탑들을 짓는 것보다 도시 주위에 성벽을 쌓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합니다. 나르시나는 되돌아보며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성벽이 없는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전쟁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외부인의 침입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묻습니다. 나르시나는 자신감 있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시에는 많은 모험가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어떤 일이든 잘 해낼 거라고 그녀는 생각해. 로스트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간다. 로스트가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나르시나가 그를 멈춰 세운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주저하다가 결국 그에게 그냥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만 말한다. 후에 침대에 누워서 나르시나는 로스트와 같은 방에 있고 싶다는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다. 한편 로스트도 침대에 누워 다시 파티에 속한 기분이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그 어린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나르시나 그는 조금 더 모험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면은 번개의 검사단 리더인 마르굴리스에게로 바뀌며 새로운 치유사 라이라를 파티에 소개합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그녀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고 그녀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대원들은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데 그녀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마르굴리스는 이 새로운 팀이 히드라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장면은 어둡고 기이한 곳으로 바뀝니다. 헨섬은 누군가에게 보고하며 잠자는 공주가 이 도시에 있으며 로스트와 함께 모험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노인은 로스트가 아직도 근처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도시에 있으며 로스트와 함께 모험가인 척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노인은 로스트가 아직도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은 로스트를 빨리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헨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동의합니다. 대원들은 히드라와 맞설 늪지대로 돌아가고 운이 좋게도 히드라가 아직 머리를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마르굴리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전투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과 리라가 정면에서 공격하고 아르미아가 마법으로 지원하고 사베리아는 뒤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르굴리스가 돌격하려는 순간 리라가 손을 들며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전사가 아니라 치유사이며 전선에 나설 수 없습니다. 마르굴리스는 마치 다른 언어를 하는 것처럼 그녀를 봅니다. 로스트는 전에 항상 그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리라는 충격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옛 치유사를 최전선에서 싸우게 했는지 묻지만 사베리아는 로스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고 기억합니다. 사실 사베리아가 끼어들며 로스트는 강력한 타격을 날렸고 심지어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베어낸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리라는 믿지 않지만 마르굴리스는 그녀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최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하면 그는 괜찮지만 그녀가 히드라의 독을 처리하기 위해 해독 마법을 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르굴리스는 모두에게 집합하라고 외칩니다. 자리 잡고 오늘 히드라를 쓰러뜨릴 거예요. 한편 마을에서는 로스트와 나르시나가 최근 미궁 탐험을 마치고 돌아오고 아머스트는 그들이 팔 보석을 더 가져왔다니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스트에게 나르시나가 아직 게임에 익숙하지 않으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를 잘 챙기고 싸움을 조절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아머스트는
그들이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로스트와 나르신에게 짐을 덜기 위해 파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로스트는 사람이 더 많으면 생활이 편해진다는 데 동의하지만 결국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 그와 나르시나는 지금도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아머스트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들은 여관에 머무르는 대신 집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나는 도시에서 집을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머스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관에는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지만 개인 방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남녀가 모두 섞여 있을 때 시작되고 그 추가적인 프라이버시는 늦은 밤의 만남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나르시나가 갑자기 개인 숙소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흥분했지만 로스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아머스트는 이번에는 심야 활동이 없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에 대해 말하자면 로스트는 라이트닝 블레이드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걸 기억하지만 그들은 그를 창고에 배치했으니 5성급 경험은 아니었죠. 아머스트는 그들이 로스트를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에 대해 크게 웃지만 그를 격려하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라이트닝 블레이드에서 쫓겨난 게 운이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난 이후로 마르굴리스와 나머지 멤버들은 단 한 건의 임무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마르굴리스는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머리를 긁적이고 있지만 라이라는 그가 너무 느려서 자신이 못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히드라를 상대할 만큼 강해요. 마르굴리스가 듣고 있으니 곧 폭발할 것 같지만 라이라가 진정시키며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아르미아의 회복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아르미아는 심하게 다치고 독이 들었으니 라이라는 정말 집중해야 해요. 그러는 동안 사베리아는 마르굴리스에게 비록 인정하기 싫지만 로스트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로스트가 최고의 치료사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일을 해냈어요. 게다가 그들은 로스트가 자신들의 속임수를 눈치채지도 못했으니 완벽한 팀원이었죠. 이제 마르굴리스는 후회하며 로스트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베리아는 그가 로스트를 처음에 내쫓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소동을 벌였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르굴리스는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이제 기억이 나니 로스트를 다시 데려오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부탁만 하면 마르굴리스는 로스트가 달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유명한 번개, 검사들이고 분대에 들어올 기회를 거절할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최고인데 사베리아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남아있고 싶어 하는지조차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리라가 마침내 아르미아의 치료를 끝낸다. 아르미아가 깨어나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리라는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리라는 아르미아에게 먹을 수 있겠냐고 묻고 아르미아가 기운이 없으니 리라는 아르미아를 위해 음식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간다. 리라가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사베리아와 마르굴리스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마르굴리스와 사베리아는 길드에 있었고 마르굴리스는 평소처럼 큰 소리로 자신이 로스트를 기꺼이 다시 분대에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다. 모두 그를 미친 사람 보듯 굳어서 바라본다. 그걸 잃어버렸고 로스트는 그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마굴리스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굴리스는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반복하고 네, 로스트는 제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르시나와 아머스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머스트는 나르시나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입을 놀리고 있는 금발 남자는 로스트를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고 이제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마치 로스트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로스트는 그 말에 감명받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마굴리스가 그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에 대해 로스트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팀에 있었던 동안 그의 급여에서 돈을 빼돌렸어요. 마굴리스는 모든 것이 큰 오해였다는 듯 사과하며
이번에는 로스트에게 공정한 몫을 약속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고용한 치유사가 싸움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베리아는 로스트가 마굴리스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로스트는 그에게 제안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나르시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굴리스가 끼어들어 로스트를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로스트가 절대 마굴리스의 팀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며 달려듭니다. 로스트는 날치나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며 자신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말구릿에게 돌아서서 그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단지 예의였을 뿐이며 그 팀에 다시 합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말구릿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날치나가 로스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로스트가 실제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질이 로스트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하자 러스트는 말구릿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만약 말구릿과 날치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러스트는 그에게 그의 시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거라고 확신해. 그 말과 함께 로스트는 떠나려 하고 나르시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며 마르굴리스의 얼굴에 한 방 더 날리고 나서 떠나 로스트와 나르시나가 떠난 후 마르굴리스는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히드라를 쓰러뜨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좌절한 그는 암허스트에게 새로운 모험가를 찾으라고 바람직하게는 자신 옆에서 전선에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소리친다. 암허스트는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온다. 이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박살낸 거던 단어의 소머회미 낸 것처럼 보인다. 부업을 하고 최대치로 능력치를 올렸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선언으로 합류할 것을 제안하며 마르굴리스에게 자신의 능력이 충분한지 묻습니다. 마르굴리스는 그를 훑어보고 남자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르굴리스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그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그 남자는 길드 전체 앞에서 마르굴리스의 무기를 빼앗고 그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굴욕을 떨쳐낸 후 마르굴리스는 그 남자를 파티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베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의심하지만 마르굴리스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그 히드라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번개, 칼날의 명성은 아쿠아맨처럼 가라앉을 거예요. 마르굴리스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이름을 묻습니다. 그 남자는 간단하게 식으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여관으로 돌아온 나르시나는 거울을 보다가 로스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궁금해진 그녀는 누구인지 확인하러 가서 셰일라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첫 생각은 셰일라가 로스트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스트가 마침내 문을 열고 셰일라가 그에게 아래층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로스트는 놀랐지만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아르미아와 라이라를 만납니다. 아르미아는 이렇게 갑자기 일을 맡겨 미안한 마음에 단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로스트에게 부탁합니다. 마굴리스는 여전히 히드라를 무너뜨릴 계획이고 심지어 그를 지원할 새로운 전사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라이라는 로스트의 도움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선 마굴리스는 여전히 너무 고집이 세고 해독제를 살 돈이 아까워서 안 샀어요. 너무 쫌팽이라서 자기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고집 때문에 누군가 죽게 될 때까지는요. 아르미아는 사과로 상황을 수습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로스트의 활약 덕분에 지난번에 살아남았다는 걸 인정해요. 지난 전투에서 히드라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더라면 전 분대가 전멸했을 거예요. 로스트는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리라가 이미 2개의 머리를 잃은 히드라와 싸우느라 파티가 얼마나 고전했는지 일깨워줍니다. 만약 그게 최대로 강력했다면 이미 끝장났을 거야. 로스트는 아르미아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똑바로 묻습니다. 아르미아는 일어서서 로스트에게 다시 함께 싸워달라고 합니다. 그가 있다면 히드라를 쓰러뜨릴 진짜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번개의 검에 다시 합류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이미 마르굴리스와 함께 이 혼란을 겪었고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나르시나는 아르미아가 왜 마르굴리스를 그렇게 열심히 돕고 싶어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지 감안할 때 말이죠. 아르미아는 마르굴리스에게 많은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여전히 그녀의 파티원입니다. 나르시나는 로스트도 그녀의 파티원이었기에 그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하지만 아르미아는 그가 쓰레기 취급을 받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르미아는 눈물을 터뜨리며 로스트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는 당시 마르굴리스에게 맞설 만큼 용기가 없었고 자신도 분대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다고 설명합니다. 모험가 생활이 처음이라 다른 파티에 들어갈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마르굴리스가 로스트를 대했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마르굴리스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그가 스스로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리라가 나서서 로스트에게 아르미아의 사과는 진심이라고 한동안 괴로워했다고 말해요. 로스트는 일어서서 아르미아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원한이 없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라이트닝 블레이드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해요. 아르미아는 조금 실망하지만 로스트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바로 그 후 메리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르미아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해요. 제대로 먹지 않은 게 분명하니까요. 아르미아가 음식을 먹는 동안 로스트는 리라를 불러 무언가를 물어봐요. 그녀가 아르미아를 데리고 마르굴리스 일당을 버릴 방법이 있었을까? 하지만 라이라는 그럴 수 있었다면 애초에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스트는 마르굴리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기에 라이라에게 그의 일행도 떠나는 걸 바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라이라는 그것을 빨리 거절하며 자신은 아르미아를 버리고 혼자 마르굴리스를 상대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마르굴리스는 마침내 라이라를 시그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다시 히드라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자마자 라이라는 마치 자신이 그녀는 그를 전해본 적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에 있고 왜 신분을 숨기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시그는 서로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모르는 체합니다. 그가 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라이라는 그의 등에 있는 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로날도라는 사람의 것이었고 그녀는 시그가 그것을 훔쳤다고 단정지어 비난합니다. 시그는 도둑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 검은 선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둑 누명을 벗었을지 모르지만 로날도를 알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라이라는 그가 자신이 알던 시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그녀가 이미 알아챘지만 말입니다. 라이라는 그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날 후에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평소처럼 미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아르미아와 나머지 번개의 칼날을 걱정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가올 일에 정말로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